내가 SNS 시대라고 얘기를 했잖아. 여기서 가장 무서운 건 이 알고리즘이라는 거야. 오히려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쪽에 있는 채널들을 지금 봐도 잘 될까 말까 하는데 이 사람들한테는 이 채널이 뜨지 않아. 평생 이 우물 안에만 갇혀 살 수밖에 없는 거야. 초개인주의를 이제 넘어서서는 초양극화의 시대가 더 벌어질 수밖에 없어. 왜? 그들은 그들끼리만 모이기 시작할 거고 점점 이제 개천에서 욕난다? 이제 개천에서 욕나는 시대가 이제 거의 없어지기 시작할 거야. 이쪽 집단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들이 정상인인 거고 이쪽 집단에 있는 사람들은 이들이 정상인이에요. 서로가 정상인이라고 바라보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선택하셔야 돼요. 자, 오늘은 이 정상인이 희귀해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예전에 비해서 이제 기본 우리 상식이라는 거를 좀 이제 벗어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상식이라는 걸 그럼 누가 정했느냐를 보면은 사회의 통념인 거죠. 그 사회의 통념이 좀 바뀌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고 원래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뭐 상식이라고 하면 기본적인 책임감과 예의, 기본적으로 사람을 대할 때에 대한 기본감, 희미해지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나. 왜 점점 정상들이 없어지지? 라는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사실 가장 중요한 거야. 이 관계라는 게 끊어진 거지. 우리가 옛날에만 봐도 막 대가족이고 집에 어른이 항상 있고 가족이 뭐 최소가 4명 뭐 이런 식이고 뭐 많게는 막 8명 위에 뭐 할아버지가 있고 아빠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뭐 누나가 있고 뭐 내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의 뭐 알 수 없는 그런 계급 차이가 집에서도 있었었잖아. 근데 지금은 해봐야 뭐 핵가족이라는 단어 내가 10년 전에 막 들어본 것 같은데 핵가족 시대가 되면서 사실은 집에 있어봐야 1명, 2명 이런 식으로 가족 문화가 바뀌는 것도 큰 작용을 한 것 같고 더 나아가서는 예전에는 뭐 동네라든지 학교, 선후배 관계들이 굉장히 좀 끈끈했었잖아. 왜냐면 우리가 사람이 사람을 만나고 살아야 되는데 서로가 뭐 누군가를 소개시켜주거나 이런 관계들이 훨씬 컸다고 하면 지금은 우리가 이제 뭐 SNS라든지 뭐 여러 가지의 방법들로 사람과 사람이 만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유대감들도 굉장히 끊어진 것 같고 특히나 코로나 때 직속 후배, 직속 선배 이런 관계들이 더 없어지면서 사실은 끈끈함과 뭔가 공동체 의식 이런 것들이 거의 사라지지 않았나. 실제로 요즘 20, 30대에서 그냥 어플로 사람 만나고 뭐 모임하고 그런 것처럼 온라인에서 사람 만나는 게 거부감이 안 되는 시대가 돼서 더욱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 그지. 뭐 근데 최근에도 영상 찍었었지만은 뭐 감자튀김 모임하고 있고 뭐 경찰과 도둑 경도 모임 하잖아. 아예 뭐 생판 모르는 사람끼리 경찰과 도둑을 한다는 게 나는 진짜 이해는 안 되는데 어쨌든 그런 게 진짜 지금 엄청나게 활성화되어 있는 게 사실이잖아. 더 나아가서 지금 뭐 무슨 넷플릭스를 본 거 막 이런 걸 주제로 해가지고 모르는 사람끼리 만나서 막 대화를 한다는 건 나 진짜 나도 이해가 안 돼. 내가 이제 또 야화무수박 하잖아. 최근에 이제 J-팝으로 해가지고 사람을 모았어. 아니 금방 그냥 다 모집이 됐다니까. 그래서 진짜 실제로 J-팝에 대한 거를 서로 모르는 사람들끼리 와가지고 막 얘기를 나누고 막 해.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제 그런 인스턴트성 만남 이런 것들이 더 디폴트 값이 돼버리는 시대를 살고 있으니 사실은 관계가 유대감이 생기고 이럴 만한 시간도 부족한 거지. 진짜 말 그대로 이제 마음에 안 들면 손절 때리고 그런 게 너무 쉬워진 시대가 된 것 같긴 하네요. 그치. 뭐 그래 뭐 어쨌든 한 번 보고 말 사이인데 이런 것들이 너무 쉬워진 거지. 금방 내가 얘기한 거지. 한 번 보고 말 사이인데 하니까 내가 뭔가 원래 같으면 이 관계나 누군가의 소개를 받거나 뭘 했으면 한 번 보고 말 사이인가 아닌데라는 마음가짐으로 사람을 상대할 수는 없잖아. 근데 그게 디폴트 값으로 깔려 있는 거야. 그냥 한 번 보고 말 사이인데 뭐 어쩌라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책임감 이런 것들도 당연히 더 적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뭐 좀 더 나아간다고 하면 군대 봐봐 요새. 진짜 이런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나 때만 해도 나 때라서 해서 좀 미안한데 내가 이제 20살에 군대를 갔으니까 벌써 한 15년 전이란 말이야. 3개월 차이 나면은 눈 마주쳤다가는. 그리고 또 이제 더 나아가서 요새 이제 SNS 시대에 우리가 이제 살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뭐 댓글을 달거나 익명으로 다 막 활동을 하고 막 하는 사람들도 엄청 많잖아. 뭐 옛날 같으면은 뭔가를 욕하거나 막 이러면은 내가 얼굴 까고 뭔가를 해야 되거나 혹은 내가 막 전화를 해서 막 괴롭혀야 되거나 뭔가 좀 내 신분이 노출될 만한 그런 것들이 있었다고 하면 지금은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런 웹상에 숨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너무나 많잖아. 그러다 보니까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런 것들이 또 습관화가 되고 이러는 것들도 있는 것 같고 그런 게 되다 보니까
보니까 막 마녀사냥 이런 것도 엄청 많이 나오잖아. 그냥 나 참 웃긴 게 보면은 누군가를 막 되게 빨아주다가도 뭐 하나 이 사람이 좀만 잘못하면 이게 우리나라 국민의식이 뭐 그런 건지 나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안성재 봐봐. 지금 이번에 실수 한 번 하니까 어떻게 됐어? 막 뭐 갑자기 대한민국의 역적이 돼가지고 완전 나락가고 있단 말이야. 나 진짜 그런 거 보면은 참 이게 사람이 진짜 무섭다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하는 것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난 이것도 한몫하는 것 같아. 이제 사실 우리나라가 주 5일제 이런 거 바뀐 게 해봐야 10년도 안 됐단 말이야. 예전에는 무조건 다 뭔가 열심히 하거나 이런 것들이 좀 디폴트 값이었다고 보면 지금은 그냥 뭐 열심히 하고 하면은 바보 취급까지도 받는 문화잖아 사실.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하면 내가 바보가 되는 거고 그런 문화가 기저에 그냥 깔려있고 만약에 주 6일째 하면은 넌 바보냐? 이런 소리를 옆에서 막 하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뭔가를 막 진짜 생산적으로 열심히 하거나 이런 사람들의 숫자도 굉장히 적어지고 있는 그런 사회인 거지. 그러다 보니까 실력은 형편없는데 또 눈은 높아진 거야. 막 권리만 찾게 되는 거고 나는 뭐 연봉 한 4천이면 딱 맞는 사람인데 불구하고 뭐 남들은 5천, 6천 받는다고 하니까 그럼 나도 6천, 5천 받아야지.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자기계획관화가 진짜 점점 더 멀어지는 현상이 있는 것 같고 이게 SNS의 문제인 거야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현생을 살아야 되는데 SNS에 있는 세상이 진짜인 걸로 착각을 하게 만드는 이 메타인지 안 되는 사람들은 진짜로 그게 혼동이 오는 거야. 또 SNS 틀면 뭐 하이닉스에서는 성과급 7천 받는다 그러지 성공한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지 하니까 괴리가 벌어지는 그치. 그런 정보들이 너무나 그냥 다 투명하게 다 공개가 돼 있고 하다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SK 하이닉스가 성과급을 받든가 말든가 지랑 뭔 상관이 있는 거야. 거기 뭐 기여를 했어 뭘 했어 주주나 하든가. 난 진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고 하잖아. 아니 도대체 상대적 박탈감을 왜 느끼는 거지? 본인이 거기서 뭐 부품 하나라도 뭘 얹었어 뭘 했어 뭘 한 다음에 뭐가 느껴지는 거야 뭐야. 그러니까 나는 진짜 그게 이해가 되질 않고 그리고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정도 다닌다고 하면 지금 거기서 이제 성과급을 받고 뭔가를 그래도 기여를 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학창시절에 그래도 어디 이름 나올 만한 대학교는 다 나왔을 거고 거기를 들어가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을 거고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진짜 상위 0.01%의 사람들인 거잖아. 아니 도대체 상대적 박탈감을 왜 느끼냐고 그 사람들이랑 나를 비교해가지고. 그러니까 참 이런 비교도 참 문제가 되는 것 같다고 나는 생각을 해. 그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게 아니고 나라면 지금 내 위치는 이거니까 나는 그럼 뭔가를 해서 어떤 방식으로 벌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뭔가를 내가 더 노력을 하거나 아니 심지어 하다못해 뭐 주식이라도 샀던가 뭐 했어야지 왜 상대적 박탈감 진짜 왜 느끼냐고. 요즘에 또 문화가 막 캥거루족이다 뭐다 청년들이 일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또 이렇게 또 예민해지고 이런 게 또 영향이 있겠죠. 캥거루족이 이제 부모님 품 안에서 있으면서 있는 거잖아. 무조건 잘못했다고는 생각 안 하는 게 사실 월세나 이런 것들 비싸잖아. 나도 직원 숙소 알아보고 하면서 최근에 또 봤는데 사장이 막 월세가 100만 원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저 물가가 많이 올랐구나도 솔직히 나도 체감을 하고 있긴 한데 그런 거 비용 아끼기 위해서 집에서 살고 하는 게 사실은 근검 절약하는 방법도 난 맞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도 있어. 왜냐면 정해진 급여라는 게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근데 내가 이제 캥거루족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반은 진짜 근검 절약하면서 잘 자기 발전을 위해서 근검 절약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또 한편에는 그 부모님이 계속 케어를 해주고 진짜 캥거루 새끼 마냥 이렇게 안고 하니까 뭐 일도 안 하고 일 안 하는 청년이 맨날 역대급이라고 하고. 그리고 막 더 나아가서는 요새 진짜 나는 사람들이 뭐 이제 뭐 살기가 힘들다고도 하고 막 헬조선 막 이런 단어도 쓰고 하잖아. 나 이해가 안 되는 게 내가 몇십 년 전 뉴스나 이런 걸 보잖아. 그러면 거기 인터뷰 채널 나오는 사람들 보면 30대야. 근데 막 말을 거의 막 50대처럼 하거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30대는 그 집안의 기둥이고 가장이었어. 그러니까 책임감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야 되는 환경 설정값이 있었다고 하면 지금은 뭐 30대라고 해봐야 그 집안의 가장이고 기둥처럼 사는 사람이 뭐 몇 명이나 있어. 결혼했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러지 않고 진짜 그렇게 사는 사람 몇 명이나 있냐고.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도대체 뭐 이렇게 탓을 하는가. 나 진짜 그거 보면 나는 사실 좀 이해가 좀 안 된다. 지금같이 사실 살기 좋은 시대가 어디 있으며 어딜 가든 에어컨 바람 빵빵하게 나오고 우리가 뭐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 아무리 물가 오르고 어쩌고 했어도 먹고 사는 문제는 일단 다 해결된 상태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 너무 살기가 편해지고 막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사람이라는 거는 적응의 동물이잖아. 그럼 임계점이라는 게 이 적응을 하다 보면 낮아질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뭔가를 좀만 더 하면은 뭐 이게 막 뭔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 예를 들면 우리가 척박한 막 사막 아프리카에서 태어났다고 치자고. 여기 오면 천국이잖아. 이런 것처럼 이게 그냥 너무나 당연시되고 내 어렸을 때 환경이 그냥 난 아파트에서 자라났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편한 거를 너무 추구만 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해. 그러니까 호의가 계속 되니까 진짜 이게 권리인 줄 아는 거야. 권리가 생겼으면 뭔가를 책임을 지고 해야 되는 건데 책임은 또 지기 싫은 거지. 어찌됐건 지금의 시대는 너무나 살기가 좋은 것도 맞고 근데 이 정보의 엄청난 홍수 속에서 사실은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되고 더 나아가서는 SNS나 이런 웹상의 관계들이 계속 생겨나면서 점점 더 초개인주의화의 시대로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 근데 어쨌든 지금 시대의 방향성 자체가 이미 그쪽으로 판이 깔려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거스른다? 절대 일어날 수는 없는 영역인 것 같고 점점 나는 앞으로의 방향성 자체는 점점 더 이제 자기들의 바운더리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강화되기 시작할 것 같아. 초개인주의를 이제 넘어서서는 초양극화의 시대가 더 벌어질 수밖에 없어. 왜? 그들은 그들끼리만 모이기 시작할 거고 점점 이제 개천에서 욕난다? 이제 개천에서 욕나는 시대가 이제 거의 없어지기 시작할 거야. 왜냐면 예를 들면 강남 8학군 옛날부터 엄청 유명하고 했지만 지금 있는 사람들이 더 그걸 탄탄하게 아예 장벽을 세워 올릴 거고 뭐 최근에 집값 뭐 올라가고 여러 가지 있지만 점점 그 사다리들이 끊긴다는 거를 아마 청년분들은 느낄 거야. 내가 집을 사고자 했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최근에 이제 주택의 대출 규제 이슈 이런 것들 다 있었잖아. 사다리 그냥 걷어 차버린 거거든. 근데 그런 것들을 인지하는 사람들은 아마 엄청 그걸 느낄 텐데 그런 게 아닌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이제 나 어차피 못 사니까 집 사면 안 돼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뭐 또 그들끼리만 어울리게 되는 거.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이제 뭔 줄 알아? 내가 SNS 시대라고 얘기를 했잖아. 여기서 가장 무서운 건 이 알고리즘이라는 거야. 이런 거지. 예를 들면 내가 자기 발전 채널과 이런 걸 보는 사람들, 뭔가 부동산에 대한 이슈를 계속 보는 사람들한테는 계속 이런 알고리즘이 뜨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나중에 이런 걸로 뭔가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으로 점점 바뀌어.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거는 예를 들면 집값을 이제 폭락한다라든지 내 자기개발이나 뭐 이런 거에 전 별로 관심 없는 사람들의 알고리즘을 들어가 보면은 진짜 그렇게 형성돼 있거든. 무슨 말이냐면 오히려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쪽에 있는 채널들을 지금 봐도 잘 될까 말까 하는데 이 사람들한테는 이 채널이 뜨지 않아. 평생 이 우물 안에만 갇혀 살 수밖에 없는 거야. 얼마나 이 초양극화의 시대가 더 빨라지겠어.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이랑 이제 사이버 상황에서도 묶인다는 거네.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있는 조직 집단에 점점 갇혀서 살 수밖에 없는 거가 되는 거고 자기 발전에 별로 관심 없는 사람들 점점 더 자기 발전적인 얘기 말고 듣기 좋은 얘기 하는 사람들 채널 그런 무리에만 계속 묶여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걸 찾는 사람들은 더 계속 이런 쪽으로만 발전 가능한 얘기들 이런 것들로만 이게 형성될 수밖에 없는 거고 옛날에는 모두가 우리가 공통된 정보들을 봤잖아.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뭔가 깨우침을 얻는 사람이 한 번씩 이렇게 개체에서 욕이 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어. 근데 지금은 진짜 이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제 SNS 세상에서 넘어가서 이제 알고리즘의 세상이잖아. 이 둘의 차이는 훨씬 더 빨리 벌어지고 진짜 이 초양극화의 시대가 훨씬 더 빨리 온다. 자, 어쨌든 오늘 뭐 점점 왜 정상인이 없어지는가에 대한 생각들을 좀 얘기를 해봤는데 이 양극화 그리고 점점 초개인주의화의 시대로 가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이 전 세계의 트렌드가 되는 거고 이걸 거스를 수는 없을 것 같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세상을 살 것인가는 이제는 내가 나의 알고리즘 자체를 다 그런 식으로 바꿔놓는 사람들 그쪽으로만 향하는 사람들끼리 결국은 모이게 될 것이고 점점 이 차이가 극명하게 벌어질 거라고 더 생각을 하고 이제는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도 이제 뭔가를 선택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까지 사실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지. 누가 정상인이냐라고 정의를 내릴 수는 없어요. 왜?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 집단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들이 정상인인 거고 이쪽 집단에 있는 사람들은 이들이 정상인이에요. 서로가 정상인이라고 바라보지 않을 뿐. 근데 여러분들은 선택하셔야 돼요. 나는 이쪽 집단에서 정상인이 될 것인가? 이쪽 집단에서 정상인이 될 것인가? 모든 것들은 본인의 선택에 달려있는 거니까 우리 구독자분들은 그래도 더 나은 방향으로 가는 집단에서 어울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